안녕하세요. 이치현입니다. 제1과목 피부 미용학 1-2로 매뉴얼 테크닉, 팩, 제모, 전신관리, 마무리까지 오늘은 나가겠습니다. 자, 6번째 매뉴얼 테크닉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개요를 알아보면 정의는 마사지라고도 하며 마사지의 어원은 문지르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마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체의 근육 조직을 쓰다듬기, 마찰하기, 두드리기, 주무르기, 떨기 방법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증진시켜 체내 노폐물의 배설작용을 돕고 피로회복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정의가 있습니다. 목적 및 효과를 보면 화장품의 흡수를 높이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피부 조직의 긴장도를 상승시켜 탄력성을 증진시킵니다.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증진시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신경을 진정시켜 긴장을 풀어줍니다. 조직의 노폐물과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의 청정작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목적 및 효과입니다. 자, 매뉴얼 테크닉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은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쓰다듬기, 문지르기, 반죽하기, 두드리기, 떨기가 있습니다. 쓰다듬기는 무찰법이라고도 하고 경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러지라고도 합니다. 문지르기는 마찰법이라도 하고 강찰법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조금 더 어렵죠? 그리고 얘는 프릭션이라고도 합니다. 반죽하기는 유찰법, 유연법이라고 하고 페트리사지라고 합니다. 두드리기는 고타법, 경타법, 타진법이라고도 하고 타포트먼트라고 합니다. 떨기는 흔들기, 진동법, 이라고도 하고 발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뭐 한국말로 풀었냐, 한자로 풀었냐, 영어로 풀었냐에 따라서 말이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뭐 쓰다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쓰다듬기라고도 나오고 경찰법이라도 나오고 애플러지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외우셔서 보시는 게 이해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찰법인데 경찰법은 쓰다듬기를 얘기하고요. 주로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과 끝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손가락을 포함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밀착을 하고요.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작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강찰법입니다. 문지르기죠.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주로 실시합니다. 손가락의 끝부분을 피부에 대고 원을 그리며 조금씩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근육의 결을 따라 결 방향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유연법 반죽하기입니다. 유연법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근육을 잡아 쥐었다가 놓는 방법입니다. 피부 조직을 약간 들었다 놓으면서 짜면서 반죽하듯이 주무르는 동작입니다. 동작의 종류에서 보면 풀링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얘는 피부를 주름 잡듯이 행하는 동작이고요. 자, 롤링은 피부를 나선형으로 굴리는 동작입니다. 린칭은 피부를 양손을 이용하여 비틀듯이 하는 동작이고요. 척킹은 피부를 가볍게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을 말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고타법 두드리기입니다.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빠르게 두드리는 동작이고요. 손가락 끝, 손바닥 전체, 손의 측면, 주먹 등 손의 모양에 따라 두드리는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얼굴은 주로 손가락 끝을 사용합니다. 자, 동작에는 태핑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두드리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슬램핑은 손바닥을 이용하여 두드리는 동작, 커핑은 손바닥을 오목하게 하여 두드리는 동작, 해킹은 손의 바깥 양면을 이용하여 두드리는 동작입니다. 자, 빅팅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드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동작이 참 많죠. 자, 마지막 5번째 진동법입니다. 얘는 떨기. 피부를 흔들어서 진동시키는 동작입니다. 진동의 세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얼굴의 경우 한 지점에서 수초씩만 합니다. 손 전체나 손가락에 힘을 주고 두 손을 동시에 움직이며 피부에 빠르고 고른 진동을 줍니다. 자, 매뉴얼 테크닉의 시술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고요.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 근육의 결에 따라 행합니다. 각 동작의 압력의 방향은 정맥의 방향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압력입니다. 압력이 강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 모세혈관이나 림프관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약할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적절히 힘을 분배해 세기를 조절합니다. 자, 세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는 일정하게 리듬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체 조직 깊숙이 효과를 주지 못하고 표면적인 효과만을 줍니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10에서 15분 정도 실시하나 피부 유형이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뉴얼 테크닉 시험에서도 시간은 15분인데 전체적으로 닦아내는 데까지 15분이기 때문에 기본 동작의 시간은 10분 정도 들어갑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하시는 분은 15분 정도를 하게 되면 피부에 많이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조금 더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 매뉴얼 테크닉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하실 때에는 고객과의 대화를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고요. 또 관리자의 손톱은 짧게 하고 손과 피부를 청결히 관리를 합니다. 크림이 눈이나 코, 입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고객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손은 고객의 피부 온도에 맞추어 크림과 로션을 발라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챕터 7 팩과 마스크입니다. 첫 번째 팩과 마스크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팩은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하는 재료를 두껍게 바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젤 타입이나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고 피부가 보이지 않게끔 발라주셔야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재료를 얼굴에 도포한 후 딱딱하게 굳어져 외부의 공기 유입과 수분을 차단해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요요 성분의 침투를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마스크 중에서 석고효를 발랐을 때는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모델링 마스크 종류를 바르셨을 때는 부드럽게 굳고요. 그 다음에 뭐 파라핀 종류는 처음에 약간 부드러웠다가 더 점차 딱딱해집니다. 목적 및 효과를 보시면 혈액순환 촉진, 탄력성 강화, 잔주름 완화와 방지, 흡착 작용에 의해 모공속 노폐물 제거, 수분과 영양 공급, 색소 분열을 조절하여 피부색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팩의 종류 및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 피로부 타입. 젤 또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 얼굴에 얇은 필링막을 떼어내는 팩입니다. 필링막을 떼어낼 때 약간의 자극이 있습니다. 건조되면서 피부에 얇은 필링막을 형성합니다. 필링막을 떼어낼 때 노폐물, 죽은 각질, 세포가 제거가 됩니다. 보통 지성피부 팩에 모공 수축 팩에 피로부 타입이 많죠. 그러면 얘네가 바른 다음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굳어서 떼어내면 거기에 피지가 많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워시 오브 타입입니다. 물로 씻어서 제거하는 팩입니다. 10에서 2, 30분 적정 시간 후에 젖은 해면을 이용해서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가볍게 제거함으로 사용 후 상쾌한 느낌을 받습니다. 티슈 오브 타입, 티슈로 닦아내는 팩입니다. 팩을 바른 뒤 10에서 15분 후 티슈로 닦아냅니다. 흡수가 잘 되는 크림이나 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습과 영양 공급 효과가 뛰어난 건상 노화 피부에 적당합니다. 자,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요. 파우더 타입도 있고요. 크림 타입도 있고, 젤 타입, 점토 타입, 종이 타입, 고무 타입 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파우더 타입은 습기와 지방을 흡수하는 파우더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류수, 화장수 등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입자가 고온것일수록 흡입력이 큽니다. 자, 그 다음은 크림 타입이요. 크림 타입은 유화형 팩을 바른 후 10에서 20분의 시간이 지나면 유효 성분이 흡수됩니다. 자, 세 번째 젤 타입은 진정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요. 자, 점토 타입은 우수한 흡착력으로 피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 타입도 있습니다. 종이 타입은 콜라겐을 냉동 건조시켜서 페이퍼 상태, 종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피부에 발랐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에센스라든지 화장수라든지 증류수를 적셔서 발라줬을 때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이 타입도 있고요. 고무 타입은 고무 모양으로 응고가 돼서 알긴산이 주성분이고 차단막 효과로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고무팩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른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팩은 또 온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원 마스크라고 열 발생, 석고 마스크, 파라핀 마스크 등을 원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팩인데도 이게 섞어서 바른 다음에 열이 나는 마스크 종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핀은 얘는 녹여서 중탕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한 상태에서 팩을 바를 수 있고 얘는 식으면 굳습니다. 자, 콜드 마스크는 차가운 팩, 수렴작용, 냉스팀 타월 팩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능성 특수 마스크 종류로는 석고 마스크, 모델링 마스크, 콜라겐 벨벳 마스크. 아까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콜라겐을 냉동 건조시켜서 페이퍼, 종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팩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팩은 지금 예전에는 독일산이 가장 좋았고요. 지금도 독일산은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라핀 마스크. 파라핀 마스크는 중탕을 해서 녹여서 발라주고 굳으면 떼어나는 마스크입니다. 자, 다음은 천연팩입니다. 천연팩은 반드시 1회분만 만들어서 즉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연팩을 만들 때 얘는 방부제 같은 걸 넣지 않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도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꼭 1회분만 만들어서 즉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발효가 되거나 한다라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위생규칙을 준수해서 재료 도구를 꼭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재료를 팩의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종류와 효능은 매우 다양해서 특히 과일은 좋은 재료가 되고요. 천연 재료를 사용할 때는 신선한 무농약 과일과 야채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물질 중 자체에 소량의 독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천연팩의 종류를 한번 보면 레몬을 넣어서 팩을 만들 수도 있는데 레몬은 미백, 청결, 탄력 강화, 기미, 색소 침착, 노화 피부에 좋습니다. 자, 바나나 팩은 보습, 건성, 노화 피부에 좋습니다. 딸기팩은 수분 공급, 수렴, 기미, 색소 침착 피부에 좋고요. 사과팩은 노폐물 제거, 여드름, 지성 피부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키위팩은 미백, 기미, 색소 침착 피부에 사용을 하고요. 수박팩은 수분, 진정, 열을 식혀주는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이팩은 수분, 미백, 소염, 진정, 여드름, 기미, 색소
침착 피부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여러분들 목욕탕 가시면 오일 갈아 붙였잖아요. 걔가 수분을 많이 주면서 미백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일팩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 같은 부분은 우리 빨간 부분 먹고 나면 하얀 부분 있죠? 그게 이제 햇빛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열에 대한 뭐 약한 화상을 입었다 라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을 긁어서 발라주시게 되면 일단 화기를 빼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감자팩도 햇빛에 나가서 화상을 입었었을 때는 붉게 이렇게 붓고 따끔따끔 할 때 감자를 갈아서 붙이시게 되면 그 화기 성분을 빨리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한방팩입니다. 한방팩은 천연 재료에 비해서는 저장 기간이 좀 더 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방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보관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재료는 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농축 액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소 침착, 건성, 여드름 피부 등 문제성 피부의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한방팩의 재료들을 보면 감초, 녹토, 도인, 맥반석, 백강장, 백지, 상엽, 의인, 진피, 천공, 토사자, 해초, 행인 등 여러가지 팩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는 팩들을 보면 감초의 효능을 보면 효과를 보면 세포 재생, 진정, 소염, 신진대사 촉진, 여드름 트러블 완화에 좋습니다. 녹두 같은 경우에는 해독과 표백, 미백, 지성, 여드름 피부에 좋습니다. 자, 맥반석은 흡착 제거 능력이 있고요. 미네랄 공급을 해주면서 pH 조절에도 좋습니다. 자, 기미, 무좀, 여드름 등에도 좋습니다. 해초는 미네랄을 공급해서 보습을 많이 시켜주고 수분도 많이 주는 작용을 합니다. 보습이나 수분은 같은 말이네요. 자, 행인은 피부 수축, 피부 재생, 기미 건성, 노화, 지친 피부에 좋습니다. 천궁은 진정, 색소 침착 방지, 예민 피부에 좋습니다. 자, 지금 챕터 8 제모입니다. 제모의 개요를 보면 정의는 테러를 제거하는 것을 제모라고 합니다. 목적 및 효과는 다리, 팔 등의 털을 제거하여 미용상 아름답고 매끄러운 피부를 표현할 수 있고 얼굴의 솜털을 제거하여 마사지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모의 적용 부위는 얼굴은 눈썹, 이마, 코밑, 턱, 얼굴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헤어라인이나 눈썹 라인 정도, 인중 같은 데를 많이 하죠. 또 애과 겨드랑이, 팔, 다리, 서해부, 비키니 라인, 목뒤, 헤어라인 등을 많이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가슴에도 털이 많이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런 부위들도 많이 합니다. 자, 제모의 종류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적인 제모가 있는데요. 영구적인 제모는 병원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전기분해법으로 목은 하나하나에 전기침을 꽂은 후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내서 모근을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통증을 좀 수반합니다. 레이저 제모, 레이저의 에너지가 털에 흡수된 후 열 에너지로 확산되어 털을 만드는 세포를 영구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도 영구적인 제모라고 하는데 있는 건 없애주는데 또 새로운 게 조금씩 또 생기더라고요. 자, 일시적인 제모는 면도기를 이용한 제모. 면도라는 것도 털이 없어지니까요. 걔도 일시적인 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셋을 이용한 제모. TV자로 뽑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적인 제모. 그러니까 넓은 부위의 털을 통증 없이 제거할 수 있고 크림, 액체, 연고 상태로 함유된 화학 성분이 털을 연화시켜 피부 표면의 모간 부분만 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강알칼리성으로 피부를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거는 저는 옛날에 대학원 때
그러니까 기니피그를 가지고 햇빛 실험을 할 때 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모 크림을 이렇게 발라 놓잖아요. 발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휴지 같은 걸로 닦아내면 털이 그냥 싹 한쪽 부분, 그러니까 모공 쪽에 있던 부분들이 녹아지면서 이게 그냥 다 떨어져서 밀려 나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털이 많았던 부분이 털이 이렇게 녹아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걔는 피부에 자극을 좀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알러지가 유발될 수도 있고요. 피부에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왁스를 이용한 제모입니다. 왁스는 그러니까 따뜻하게 녹여서 쓰는 왁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갑게 쓰는 냉왁스가 있습니다. 자, 온 왁스는 그 왁싱 워머라고 하죠. 왁싱 포트라고도 하고 거기에 왁스를 놓고 녹여서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드 왁스가 있고요. 소프트 왁스가 있는데 하드 왁스는 부직포가 필요 없고 왁스 자체를 털난 방향대로 발라주시고 왁스 자체가 굳으면 왁스를 떼어내는 그런 왁스입니다. 근데 얘가 뭐 전신도 다 가능하고 하는데 소프트 왁스보다는 조금 더 자극이 덜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했는데 안 뽑히면 다시 그 부위에 다시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 왁스인데 우리가 지금 학교 시험 피부관리사 시험에서 보는 게 지금 소프트 왁스예요. 부직포를 사용해서 왁싱을 하고요. 등, 다리 넓은 부위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얘는 왁스를 바르고 그 위에 부직포를 붙인 다음에 눌러주시고 털난 방향대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얘를 뽑아 주시는 거죠. 가격은 소프트 왁스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직포가 들어가서 부직포로 그 왁스 위를 이렇게 왁스를 바른 다음에 부직포를 놓고 많이 털난 방향대로 쓸어주기 때문에 얘가 털만 뽑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각질 제거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왁스를 하고 나면 피부가 정돈이 돼서 굉장히 또 안색도 좀 맑아지기도 하는데 얘를 같은 부분을 여러 번을 하게 되면 자극이 심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왁스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을 했는데 덜 뽑힌 게 있다 그러면 걔는 트위저 쪽집게를 이용해서 뽑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덜 뽑혔다고 또 하고 하시면 각질 탈락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 소프트 왁스를 많이 안 쓰고 하드 왁스를 써요. 하드 왁스는 막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거나 그런 작업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위에다 발라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얘 왁스가 굳으면 털난 반대 방향대로 뜯어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른 다음에 뭐 꾹꾹 누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드 왁스와 소프트 왁스를 비교를 해보자면 소프트 왁스가 가격은 더 저렴하고 넓은 부위를 빨리 할 때는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하드 왁스, 피부가 예민한 부분 같은 경우 무릎 같은데 뭐 이렇게 곡선 있는 부분은 소프트 왁스보다는 하드 왁스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가격은 하드 소프트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하는데 피부에 자극이 덜 가고 덜 예민해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왁스가 있는데 얘는 데우지 않고 바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붉거나 겉센터의 온왁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거되지는 않는데요. 얘는 그 튜브형이나 뭐 그렇게 돼 있으면 그 털 위에다 그냥 바로 바르고 그 위에다가 뭐 부직포 쓰고 해서 그냥 떼어내는 팩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온왁스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부위별 제모입니다. 애과, 겨드랑이 제모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팔, 다리, 눈썹, 인중 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모 시 주의사항은 사마귀 점 부위에 털이 난 경우 제모를 금합니다. 뭐 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 사마귀나 그런 부분도 이 왁싱에 의해서 떼내려고 해서 혹시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감염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피도 날 수 있어요.
제모 부위에 유분기, 땀이 없도록 청결하게 한 후 제모, 정맥류, 혈관 이상,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제모를 금합니다. 예민해져 있는 피부, 피부질환, 염증이 있는 경우도 제모를 금합니다. 제모라는 게 털을 뽑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알러지가 났다든지 어떤 발진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챕터 9 전신관리입니다. 전신관리의 개요, 전신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슴, 배 등 다리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증진시킨다라고 합니다. 목적 및 효과는 피부결의 유연성 향상, 그 다음에 신경계 진정 효과를 주어 스트레스 감소,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전신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시켜 노화 예방을 돕습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신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의 흡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전신관리의 단계를 보시면 수유법, 각질, 전신 각질 제거, 전신 마사지, 전신 랩핑, 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신 마사지의 중요한 3대 요소는 미용을 위한 활성성분, 관리 방법, 분위기입니다. 전신 마사지의 기본이 되는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고르고 5가지 기본 동작을 하는 스웨디시 마사지 방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전신관리 종류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유법입니다. 얘는 이제 물의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의 관리입니다. 수요법의 종류를 보면 목욕관리나 BC 샤워, 제트 샤워 등이 있습니다. 목욕관리는 그러니까 월풀 등을 이용해서 물을 쏘는 관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입욕 시 해초 제품, 아로마 제품, 소금 등을 혼합해서 이들 성분이 체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물과 공기방울에 의한 특수 마사지 효과를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노폐물 제거와 심신의 안정을 꾀하기도 합니다. 자, BC 샤워는 누운 상태에서 수많은 물줄기가 척추와 전신에 안락한 마사지를 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제트 샤워는 4~5m 떨어진 거리에서 고압의 물을 분출하여 전신 마사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질, 섬유질 부위의 이완 작용을 통해 체온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척추나 관절 부위의 자극에도 유효합니다. 부위별 자극 강도에 따라 물의 분출 형태와 압력을 조절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신 각질 제거입니다. 미세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럽 제품이나 타월, 브러쉬 등으로 가볍게 마찰하여 피부의 죽은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스크럽에 사용되는 물질은 다양한 천연 곡물과 폴리에틸렌 등이 있고 각질 제거 효과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브러쉬, 세정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신 마사지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신 마사지는 스웨디시 마사지, 림프 드레나지, 아로마 마사지, 경락 마사지, 아유르베딕 마사지, 타이 마사지 등이 있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5가지 동작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하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쓰는 방법이 스웨디시 마사지 방법입니다. 자, 림프 드레나지는 림프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 방법인데요.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는 아로마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아로마 마사지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마사지 방법입니다. 경락 마사지는 인체 기혈의 마사지 통로를 마사지합니다. 아유르베딕 마사지는 인도의 전통 의학에서 근원된 마사지 방법입니다. 우리의 한의학이 있듯이 인도에는 아유르베딕이 있습니다. 아유르베딕이 이제 치료에서 시작됐는데 아유르베딕은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마사지를 그냥 시원하다 그런 용도뿐이 아니라 치료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이 마사지인데요. 타이 마사지는 태국 전통의 의술 방법 중에 의술의 기법 중 하나로 몸을 정화하고 운동시키며 스트레칭하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다음은 손과 발 관리입니다. 손과 손 관리, 발 관리만도 하는데요. 얘는 이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마사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우리 몸의 전신에 해당하는 그 경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만으로도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탈라소테라피는 해양 성분과 해수를 이용한 마사지 방법입니다. 자, 스톤 테라피는 돌을 따뜻하게 데펴서 이용하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자, 바디랩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랩이나 메탈 호일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셀룰라이트 관리가 있는데요. 지방의 한 종류로 순환장애 시에 생성이 되고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도 생성이 되는 것이 셀룰라이트입니다. 지방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허벅지 뒤 같은 데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올라오죠. 콩처럼 그런 지방이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순환장애 시에 많이 생기는 지방인데 이 셀룰라이트 관리에도 마사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챕터 10 마무리입니다. 피부 관리의 마무리. 정의는 안면 관리와 전신 관리가 끝난 후 기초 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를 정돈하는 단계입니다. 얼굴의 경우 스킨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 에센스, 영양크림, 자외선 차단제 순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목적 및 효과를 보면 피부를 정돈하고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하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킵니다. 이제 마무리 방법으로 계절별 피부 관리인데 봄에는 꽃가루와 황사로 인해 피부가 쉽게 더러워집니다. 일교차가 심하여 피지나 땀의 분비가 일정하지 않아 피부가 매우 거칠고 불안정합니다. 자외선이 강해져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므로 여드름과 뾰루지 등의 트러블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봄철 피부 관리의 방법은 클렌징 크림으로 메이크업과 더러움을 닦아낸 후 부드러운 클렌징 폼으로 나머지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내는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화장수를 충분히 발라 피부를 흠뻑 적셔주고 수분과 영양 공급을 위해 로션과 영양크림을 사용합니다. 자외선 보호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기초 손질을 해주고 마지막 단계에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자, 여름에는 그러니까 찬 공기가 가고 따뜻한 공기가 오죠. 근데 봄에는 옛말부터 봄 햇빛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 햇빛에 딸 내보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외선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더운 바람이 오면서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고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져서 피부가 더 빨리 상하는 계절이 가을보다 봄입니다. 그래서 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피부에 대한 손상이나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하여 피부 자체의 보호 능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강한 햇빛이 피부를 쉽게 노화시키고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땀과 피지 분비물이 많이 분비돼서 얼굴이 쉽게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어지며 피부가 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피부 관리 방법은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요. 포도, 감자, 당근 등의 천연팩으로 햇빛으로부터 인해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포도, 당근, 감자 같은 것을 이용한 천연팩이 화기를 빼는 데도 좋습니다.
가급적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광욕을 할 경우 2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하고 마지막엔 찬물로 헹궈서 주변 노폐물도 제거되고 피부에 탄력을 주어 상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고온과 자외선으로 인해 수분이 손실되어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는 수분 공급 전용 에센스를 사용합니다. 자, 가을은 여름에 강한 자외선 영향으로 두꺼워진 각질이 일어나면 피부의 노화 촉진, 잔주름 증가, 피부 당김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피부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피부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가 건조하며 주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여 기미, 주근깨가 두드러지며 얼굴색도 칙칙해집니다. 이럴 때는 팩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마사지로 피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로션과 크림의 형태의 클렌징으로 피부에 적당한 유분과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스킨과 로션, 에센스로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 후 마지막엔 찬물로 두드리듯 마무리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세안 시 미용 비누나 클렌징 폼을 이용하여 충분한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을 최소화해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은 철저한 이중세안, 마사지, 영양 공급 등으로 보습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대별 피부 관리는요. 아침은 관리 포인트는 각질 관리. 온도차가 커지므로 수분이 부족하고 피지 분비가 적어 건조한 피부가 됩니다. 수분 지속력이 좋은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 후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관리 포인트는 보습 및 유분 제거고요. 수분 보충을 위해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T존 부위와 같이 피지 분비가 왕성한 곳은 기름종이를 이용하여 피지와 피부의 번들거림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관리 포인트는 노폐물 관리 및 클렌징입니다. 1차 클렌징은 피부층이 얇은 눈과 입술은 메이크업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서 섬세한 클렌징을 하고요. 2차 클렌징은 오일이나 크림을 이용하여 피부를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주면서 메이크업을 깨끗이 지우고 티슈로 닦아냅니다. 오래되면 노폐물이 피부로 흡수될 수 있으므로 3분을 경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민 피부는 로션 타입이 더 좋습니다. 자, 3차 클렌징은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이중 세안을 하고 마지막은 찬물로 헹궈 모공을 조여줍니다. 세안 후 수분과 유분을 공급하여 피부의 건조를 막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근데 이 이론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한번들 전체적으로 꼭 보시고 나중에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